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시험 잘 보셨나요, 양호철 씨? 아니요, 저는 시험 기간을 유용하게 보내지 못해서 잘 못 봤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잘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 끝나서 좀 후련하네요. 네, 그렇죠. 자, 이번 촬영은 2024년의 첫 촬영인데요. 영화의 첫 번째 게스트 한번 모셔볼까요? 네, 이번 용퀴즈 선생님은 유용석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선생님 모르시는 학생분도 있을 수 있으니 간단히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선생님이고요. 이름은 유용석입니다. 지금 현재는 1학년하고 3학년 수업하고 있습니다. 3학년 들어오셨어요? 네. 지금 3학년은 융합과학 탐구 과목 수업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학생들하고 진로 과목으로 자연스럽게 주제를 정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진로의 영역에 맞추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학생들 안내하고 아울러서 진로에 관련된 수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 처음 하는 사실은 1학년만 들어가신 줄. 네. 작년에는 1학년만 이렇게 일부러 1학년만 유독 더 많이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학교 생활을 위한 그 안내를 하기 위해서 1학년만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3학년 학생들의 어떤 진로적인 부분에 대한 교과 선생님들하고 이야기가 돼서 올해는 3학년하고 1학년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사실이네요. 네, 이제 간단하게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혹시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근황은 늘 똑같습니다. 학생들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학생들이 잘 되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루틴대로 7시 좀 넘으면 학교에 와서 아침에 모닝커피 먹고 그리고 일과를 정리하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행정 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 그리고 중간중간 학생들 불러다가 상담 그리고선 4시 반 넘어서 5시 사이에 퇴근 이런 것 루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네. 퇴근 이후에 좀 하시는 일이 있으실까요? 이제 집에 가서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거나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책을 보거나 그리고 보통 빨리 자면 12시 좀 넘어서 아니면 1시쯤 자서 새벽 한 4시에서 4시 반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저희 일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평범적인 이제 가장의 하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삽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네. 선생님은 언제부터 용문고에 근무하셨나요? 저는 2015년부터 용문고에 왔습니다. 약간 그래서 그때부터 와서 지금까지 있고요. 그리고 횟수로는 이제 10년째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2015년에 왔을 땐 지금은 이제 안전생활보건부였죠. 그래서 그때는 안생부여서 그때 기획하면서 학생들에 관련된 생활적인 부분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부장님 모시고 그때 부장님이 누구였냐면 강승일 선생님이 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함께 학생들 상벌점 관련된 거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 그 당시 학교 분위기 같은 건 어땠나요? 그때 분위기는요 아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운동하는 거나 이렇게 활동적인 걸 되게 많이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거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벌점에 의해서 학생들의 어떤 생활 규정 그리고 그때는 휴대폰이나 흡연이나 이런 부분 특히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소지하면 선생님이 휴대폰 잡는 킬러여서 수백 명의 학생들의 휴대폰을 그리고 뭐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동안 안생부에 있는 금고안에 보관이 되어서 있었던 그런적인 부분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나 지금 학생들은 공통되는 부분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해맑고 착하다는 거는 공통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조금 더 이렇게 거칠은 부분이 많으냐, 조금은 덜 거치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선생님의 수업의 스타일은 어떠셨나요? 그때는 이제 교육과정이요. 지금 교육과정 같은 형태라기보다는 교과 중심의 내용에 의한 이제 수능이라든가 진로적인 부분이 좀 더 많아서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 플러스
지금의 형태의 다양한 수업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깊이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 시대가 계속 변하면서 아이들의 시대에 맞는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수업의 형태나 수업의 방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시도적인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다양하게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보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학 이후에 그 학생들의 생활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좀 수업의 형태나 방법적인 부분, 내용 등이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학생 참여 중심으로 많이 했다. 네, 그렇죠. 그때는 처음이었을 때는 주로 이제 고3 수업들이 많다 보니까요. 고3은 이제 수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은 단지 이제 문제를 얼마나 잘 풀고 잘 맞힐 수 있는가가 가장 관점이다 보니까 학문형 중심. 그래서 내용의 깊이를 얼마나 다양하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킬러 문제를 어떻게 하면서 많이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학년이 이제 그때는 3학년이 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대가 계속 변하면서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1학년 학생들의 그 과목의 특성상 킬러적인 부분보다는 수행평가나 그 과정마다 또 내용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열세적인 부분 그리고 그 열세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양하게 얼마나 접목할 수 있는 부분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그 수업적인 부분들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제 학기 초에 유도를 하셨다는 거 많이 언급해 주시잖아요. 네. 이제 선생님 언제부터 유도를 시작했고 혹시 그만두신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중학교 내내 운동선수를 했고요. 그리고 운동부 하면서 근데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급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체육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왜 부르셨을까라는 건데 갑자기 운동을 하라고. 근데 운동할 이유를 이유 그냥 간단히 얘기하셨어요. 너가 키도 큰데 몸무게 조금 나간다? 보니까 힘도 센 것 같다. 그래서 유도를 해라.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근데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잘못 말하면 맞으니까. 맞기는 싫고 운동은 해야 되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제가 잘한다는 이유는 선생님이 일단은 뭔가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지는 걸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지면 내가 이래서 졌구나라는 이해가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지는 거는 선생님이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도를 계속 했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사실은 선생님이 계속 공부도 하지만 운동을 더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유도라는 종목을 많이 생각해 보면 뭐 인기가 많은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유도를 한다고 해서 이후에 선생님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가정을 이끌어갈 때 생각을 할 때 크게 판단컨대 저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이 계속 운동하는 거 원치 않으셨던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운동을 자연스럽게 접고 공부 쪽으로 학업 쪽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유도를 하시기 전부터 선생님은 근력이 원래 좋으셨나요? 그때 당시도 운동은 계속 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손으로 하는 이렇게 잼잼 운동을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렇게 주먹 쥐고 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 근력적인 부분들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근력의 크기에 비해서는 좀 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선수 출신으로 이제 유도를 했었기 때문에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선생님 혹시 대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셨나요? 그러니까 중등부에서 그 전국대회 우승은 하지 않고 4강까지는 올라가서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늘 선생님께 부탁했던 부분은 개인전은 가급적이면 좀 빼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반대하실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체전을 주로 뛰고 특별한 그 케이스는 시대회나 이런 부분까지는 개인적으로 나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 유도를 하면 악력이 좋다라는 네. 그런 이제 편견이 많잖아요. 네네네. 혹시 선생님 악력이 혹시 몇 정도 나오시는지?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악력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악력이 얼마인 학생들하고 이렇게 잡아봤을 때 제가 그 학생보다 센 거 보면 얼마 이상 되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80이다, 70이다, 90이다 이렇게 재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 선생님 악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는 거죠? 네, 아직 모릅니다. 여기서 한번 악력 테스트해도 테스트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굳이 저는 그냥 이렇게 베일에 쌓여서 딱 2명 정도만 시험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어깨 수술이나 이런 데 수술한 데가 있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 번에 힘쓰는 걸 별로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줄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호 학생이나 뭐 이렇게 학생들이 저보다 세도 별로 이렇게 이기는 거에 대해 당연하게 여겨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측정을 한 다음에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한번 제 손만 네네. 가게 한번 잡아줄 수 있어요? 네네. 잠시만요. 네, 뭐 이것도 100% 한 건 아니긴 한데. 잠시만요. 네네. 이제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괜찮나요?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나올지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 중에 악력이 꽤 센 친구 한 명 있거든요. 여기 네, 계시면. 여기 있어주시면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별로 약해서 제가. 어떠셨나요? 네, 그냥 전향이라는데. 네. 봐준 거죠.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작년에 과학 수업 들었을 때도 이제 가끔씩 네. 자는 학생들 이제 어깨 같은 거 네네네네. 주물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악력이 세다 이제 좀 소문이 나돌아가지고 되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유도하다 보면 이 손 처음에 끝에 이 끝마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여기 유도를 해본 친구들이 있다 보면 유도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저기는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친구고 여기는 이제 하다가 그만둬가지고 그래서 아마 저 친구가 악력이 조금 더 셀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도를 안 해서 이제 그만뒀나요? 예. 공부 쪽으로.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은 어쩌다가 유도 선수에서 과학 선생님으로 진로를 바꾸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계속 공부는 사실은 했던 거예요. 근데 공부를 했던 거였고, 그리고, 저랑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은 그냥 운동을 했던 친구고 공부는 안 했던 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떤 쪽을 많이 생각하냐면요.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운동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여기서의 포커스는 선생님은 운동마다 갑자기 왜 공부했냐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공부를 원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운동을 그 이후로 해도 뭐 유도가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운동하면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공부는 계속하고 그리고 원래는 꿈은 정신과 의사가 꿈이었는데 정신과 의사가 사실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쪽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생각해 보니까 화학 쪽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화학 쪽으로 공부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선생님이 원래 꿈꿨던 정신과 의사는 임상이라든가 아니면 상담 쪽 계속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나누거나 그리고 학생들에게 상담을 해주거나 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쌤한테 상담 작년에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정말 많이 받았는데 도움 많이 됐는데 혹시 상담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하실까요? 그럼요. 저는 학교에 있는 동안이나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해줄 의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필요할 때 교사가 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모든 선생님들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에게 상담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제가 없으면 제 주변에 여러분들의 흔적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찾아서 상담하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언제든지 도와줄 의향은 있습니다. 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클래스보다도 솔직히 전 쌤 상담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요. 위클래스 선생님도 상담을 잘 하시고 분야가 좀 다를 뿐인 거지 위클래스 선생님도 아마 상담 많이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혹시 학창 시절 있잖아요. 네.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스타일이 싫어한다라기보다는 안 할 수 없어도 학생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창 시절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했던 기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싫어하는 과목 아무것도 일단 없어요. 싫어하는 과목을 딱 꼭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다면 미술 과목이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연필 갖고 스케치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색감이 더해지면 이게 그림이 좀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어려웠던 거는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미술 선생님이 워낙 이렇게 유독 이렇게 특이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날 선생님의 기분에 따라서 평가가 받다 보니까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평가가 워낙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미술 과목이 저한테는 색칠하는 것은 그래서 조금은 더 저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2학년이다 보니까 작년 선생님이 하셨던 수행평가가 생각나는데요. 비행기 날리기, 네. 종이 다리 만들기 등 이제 여러 기발한 수행평가를 실시하셨는데 이런 수행평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행평가했던 내용의 다양성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학생의 평범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수행평가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많거나 힘이 세거나 어떤 월등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좋은 점수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조건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본인의 노력에 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행평가가 학생들에게는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수행평가 안에 담겨져 있는 과학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행평가의 기본적인 생각하고는 조금은 좀 다르게 느껴져서 조금 더 수행평가가 신선하다라고 느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네. 작년에 이제 비행기 날리기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건 없었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공개된 수행평가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 수행평가를 했을 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되면 문제 없다라는 생각이 됐고요. 아마 좀 민원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서운함이 뭐냐면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지필평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조금은 단순하게 접근해서 성적이 안 나올 때 그 학생들의 아쉬움들은 있지만 반면에 그 지식적인 성적이 아닌 기타 다른 부분에 잘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더 나아지는 모습들이 그런 부분들은 저는 더 적극적인 기대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혹시 점심시간에 산책 자주 나가시잖아요. 네네네. 점심시간 왜 자주 하시는지? 첫째는 점심시간에 학생들 생활지도가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모습을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면서 같이 산책하는 선생님하고의 어떤 일상적인 대화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학생들하고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이사이 움직일 때 아이들하고의 어떤 그 인사를 나누거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애들은 저렇게 노는구나. 아이들은 저렇게 학생들과의 어떤 교육관계가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까지 보고 그 부분을 수업에서 접목하면 그 친구가 만약 홀로 있다라면 어떻게 접목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친구하고의 친한 관계에 그 학생들의 어떤 관계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친한 거구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겸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작년이나 올해 운동장에서 뛰어들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이시는데 네. 김선신 선생님하고 주로 이제 처음에 산책하셨는데 계속 쭉 보니까 다른 쌤하고 또 산책을 하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산책 다니시는 쌤이 자주 바뀌시는데 그 이유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제 일단은 산책하는 선생님은 이렇게 여건에 따라 조금씩 바뀌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김선희 선생님하고 이제 같은 부서, 교무기획부에서 같이 있어서 이렇게 좀 같이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같이 하는 분은 이제 작년엔 교무부장님이셨고 올해는 이제 수업연구 부장님하고 그 업무적인 것들 그리고 아까 겸해서 이야기한 애들 학생 생활지도의 어떤 부분까지도 이렇게 포함돼서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생님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김선희 선생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다니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건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들이 이제 고려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살짝 쉬어가는 텀으로 기습 밸런스 게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네. 1등급이지만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 아니면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예의가 바르지만 9등급인 학생 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9등급 학생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제가 도움을 주면 이 친구는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등급인 학생도 뭐 잘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스타일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등급인 학생을 계속 올려서 더 앞으로 전진하는 그럴 거를 더 선택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면은 싫어하는 부류의 학생이 있을까요? 잘할 수 있는데 본인이 잘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학생이 가장 안타깝고 싫어한다라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부에도 이제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있어서 네. 좀 보내주십시오.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촬영 끝나고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본인이 1등급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1등급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1등급처럼 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퀴즈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화학 선생님이시니까 처음에 이제 쉬운 원소 퀴즈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화학 문제에 대해서 틀리면 또 창피할 수 있겠네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Fe는요? F 플로린. 네? F2요. Fe. 저는 이제 Fe가 이거 철? 네. 네. RB? 예? RB. RB? 네. 루비디움? HG. 수은? 오, 역시. 네. 설명해서. 뭐 거의 아니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네. 네, 이제 간단한 문제는 여기서 마치고 네. 이제 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화학자이자 주기율표를 최초로 고안한 화학자로 모스크바 지하철에는 그의 이름을 딴 지하철역이 있는데 그 멘델레이프? 오. 네. 오. 2019년에 그 멘델레이프여서 네, 그 기념했던 해로 정했던 해도 있었습니다. 네. 솔직히 이렇게 빨리 맞추실지는 몰랐는데. 아닙니다. 네. 제가 좀 오래 맞추셨으면 네. 고심해서 좀 문제인데. 여러분들 과탐실 배우셨으면 패러다임 하면서 이던원의 주기율표 멘델레이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에. 그렇죠, 여러분들. 네. 수업 듣는 친구가 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네. 답을 맞추셨으니까 다음 게스트분을 지목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다음 게스트분 혹시 누굴 지목하실까요? 김선희 선생님은 안 하실 것 같고요. 네. 권민호 선생님 하면 참 좋은데. 이제 재밌는 선생님. 재밌는 선생님이요? 네. 네, 재밌는 선생님이면 그러면 수업연구 지원부장님 성세경 선생님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과목이. 수학 선생님이십니다. 수학 선생님. 혹시 성세경 선생님 수업 3학년 수업하십니다. 3학년 수업하세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재미있으세요. 네. 저희는 아예 처음 들어보는 쌤이라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분으로 추천을 바꿔드릴까요? 약간 체육생 이런 분들. 어느 분이요? 다른 재밌는 선생님도 혹시. 애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가요? 그러면은 송상원 선생님 어떠세요? 한문 선생님이요? 네. 한문 선생님. 네. 네. 그렇다면 한문 선생님 다음 섭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질문과 퀴즈가 끝났는데요. 혹시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꽤 크다는 건 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 학교 전체의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음향적인 부분, 모든 시스템들이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자부심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면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 선생님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 이제 이걸 유튜브에 올릴 거긴 한데 많은 학생이 보지 않겠지만 이 유튜브를 봄으로써 선생님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유용석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선생님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